안녕하세요. 이슈 파이터 장진성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우리 사회 이슈를 알아보고 그 이슈에 대해 심층적으로 분석해 주실 이슈 파이터를 초대하여 속속들이 알아보는 시간 이슈 파이터 오광년 전 의원님과 함께합니다. 이슈 시계 안녕하세요. 안녕 못합니다. 인사부터 그냥 안녕 못하다고 그냥 탁 해버리시네요. 네. 오늘 다룰 그 내용 때문에 안녕 못하신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자, 어제 이재명 그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님의 불체포 동의안 그 표결이 있었죠. 예, 체포동의안. 체포 동의안 표결이 있었는데 그 297명의 의원이 투표를 하셨고요. 그 가결 139표, 부결 138표, 기권 9표, 무효 1표로 무효 11표. 무효 11표. 11표로 이제 나왔습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오늘 한번 쑤셔봐야죠. 얘기해야죠. 이건 얘기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죠. 네네네. 무더기 반란표가 나왔다라고 이제 언론에서 많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반란표라는 의미가 어떤 건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표결 들어가기 전에는 그 대체적으로 무난하게 부결 처리될 걸로 생각을 했는데 그렇죠. 상당수의 표가 이제 이탈된 것으로 최소 31표 정도가 이탈된 것으로 이렇게 분석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사실 투표에 들어갈 때 압도적으로 부결이 될 것이다. 네. 네, 민주당 대다수의 의원님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비명계라고 하는 서른 의원이 압도적으로 부결시켜야 된다. 이런 그렇죠. 연설까지 했다고 하는데 예. 그래서 그렇게 될 줄 알았더니 까보니까 그건 아니었잖아요. 그러게요. 자, 우리 대전의 이상민 의원님도 부결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어요. 네, 그렇게 얘기를 그러니까 부결을 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그 단언적인 것보다는 어쨌든 검찰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행태들이 너무나 무리하다. 먼저 그래서 부결 쪽에 거의 무게를 졌는데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비명계도 다 부결을 했는데 그럼 도대체 최소 31표라고 나오는 이탈표라고 표현하는 이분들은 도대체 누굴까요? 저는 한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부결의 표를 던지지 않고 찬성의 표를 던진 분들이 있을 테고 찬성도 부결도 아닌 기권 혹은 기권. 무효 한 20분이 이제 있는데 그렇죠. 실제로 최소 31분이라고 하는 분들의 그 표는 어떤 건가면은 이거는 나를 배제하지 않고 이재명이 있으면은 내가 계속해서 국회의원 거에 문제가 있다. 이재명을 끌어내려야 한다. 이러는 생각이 기저에 깔려 있는 투표를 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내년에 있을 총선에 이재명 당대표가 쭉 유지가 된다면 내가 공천을 좀 못 받겠구나. 네. 그분들이 하는 얘기는 이제 이재명 당대표가 지금 현재 그 사법적인 그 여러 가지 그 논란들을 계속 끌고 가면은 총선에서 필패할 거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저는 사실은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그 이면에 정말 하고 싶은 얘기는 이재명 당대표가 계속 되는 한 내가 민주당에서 공천받기가 어려운 것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기저에 깔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같은 그 투표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비명계 지금 막 명단까지 돌고 있어요. 누구? 대전 분들도 좀 계세요. 대전 충청 분들도. 대전에도 있고 명단 돌고 있는데 어쨌든 그거는 무기명 투표니까. 무기명 한 거라서 그분들이 정말 그 찬성 혹은 기권 무효의 표를 던졌는지는 그건 확인이 불가능한데 그쵸. 아마도 이제 이전에 하셨던 여러 가지 그 행태들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분노에 찬 분들이 그런 명단을 만들어서 돌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굳이 명단까지 만들어서 돌릴 그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네. 정말 중요한 거는 사실은 이미 이렇게 그 문제가 밖으로 노정이 됐으니까 이후에 예를 들어서 김건희 특검이라든가 대장동 특검, 쌍특검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그분들이 얼마나 많이 동조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고 또 하나는
다음에 또 검찰이 대북송금 뭐 이런 거 갖고 또 영장철구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 그렇게 되면은 또 체포동의안이 넘어올 수도 있고 이제 이런데 그때는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공론화가 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거기에서 뒤에 숨지 말고 무기명 뒤에 숨지 말고 확실하게 주장할 건 주장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분들 예. 앞으로는. 그 이후에 2차 체포 뭐가 또 나온다, 영장이 나올 것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지금 현재 그 수사 중인 사안들이 쌍방울을 통해서 그 대북 송금을 했다. 이제 네, 이거 지금 그 수사 중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한 수사가 끝나면은 체포동의안이 넘어올 수 있다라는 것과 뭐 추가로 백현동이라고 하는 것, 뭐 그 부분에 대한 그것도 지금 그 수사 중이라고 하니까 그 부분이 또 넘어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검찰의 살라미 전술이 계속 될 거라는 그 확실치 돼요. 그렇죠, 그렇죠. 그 살라미 전술에 의해서 민주당은 계속해서 이런 식의 그 혼란을 거듭하는 거는 저는 옳지 않다고 보고 사실 어떻게 보면은 정말 그런 것들 때문에 민주당이 문제라고 하면은 드러내놓고 공개적으로 그 토론을 요구를 해서 그걸 공론화 시키든지 아니면은 깨끗하게 나가든지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친 이재명계에서는 이제 그 이탈표인 분들을 막 굉장히 맹비난을 하고 있죠. 맹비난을 하고 있고 또 비이재명계에서는 이렇게 이탈표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냥 좀 내려와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목소리를 내는 분들도 계세요. 그렇죠. 예. 예.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러니까 이제 내려와야 된다라는 거를 공개적으로 주장하는 분들은 거의 없어요. 뭐 이상민 의원 정도 당대표를 내려놔야 된다. 뭐 또 어떤 분은 그 공천권을 내려놔야 된다. 이제 이런 정도의 주장을 하고 계신데 실제로 지금 현재 수사가 이제 끝나고 기소 바로 직전 단계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거고 도대체 그 관련한 재판도 시작을 안 했고 그 재판을 통해서 다툼의 여지가 상당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뭐 총선이 1년도 좀 더 남은 상태에서 무조건 당대표부터 내려와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이 그 의도가 뭔지 저는 그 의심스럽고 네. 그 의도 뒤에는 사실은 그 자기가 살고자 하는 것들의 그런 이해관계에 맞춰서 그런 주장들이 이루어지지 않는가. 과연 정말로 이재명 대표가 내려오면 민주당이 다 살 수가 있을까요? 그러게요. 그렇게 보세요. 이재명 대표 그만두면은 민주당이 다음 총선에서 이긴다고 보십니까? 그거는 뭐 그때 생물입니다. 선거는. 그러면은 이재명 대표가 대표를 유지를 하면서 총선 치르면은 민주당이 필패한다고 보십니까? 그거는 저는 민주당이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상당히 많이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이재명 당대표님의 이미지가 계속 사법 리스크가 이제 쭉 가면서 네. 민주당 이미지가 계속 떨어지고 있다. 네. 민주당이 이대로 계속 가면은 민주당의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을 것이다. 네. 뭐 이런 얘기들을 사실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검찰이나 아니면 여권에서 노리는 것이 이제 그런 거거든요. 어떤 특정한 사안을 갖다가 계속해서 나쁜 부분을 부각을 시키고 그걸 언론에서 재생산하고 이러면서 악마가 되는 겁니다. 예. 이재명을 악마시킨다라는 얘기는 다른 얘기로 하면은 사실 민주당에서 총선을 이끌어 나가는 가장 선두의 장수를 악마시키면은 그거에 따른 그 반감들이 결국은 민주당 표를 깎아먹고 국힘이 이득을 본다. 뭐 이런 전술 때문에 계속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는 그게 반드시 성공할 거다 그렇게 보진 않아요. 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그런 피로도는 있죠. 너무너무 지금 정치와 관련된 많은 논란들이 방송만 틀면 나오고 그러니까 그런 게 다 싫어. 뭐 그래서 싫어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그 본질을 정확하게 좀 보려고 하는 국민들도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이제 그런 분들한테 충분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혐의나 이런 것들이 재판이나 이런 데서 밝혀지고 진실을 논의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충분히 어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 상당히 심기가 불편하신 상황인데, 네. 우리 이탈표 하신 우리 민주당의 국회의원분들 최소 31분인데 한 말씀 하시죠. 시원하게. 노무현 대통령이 하신 말씀 있어요. 예, 뭐라고 하셨죠? 사람같이 살려고 하면 의리를 지켜야 된다고. 근데 그 의리라는 게 사람끼리의 의리뿐만이 아니고 정치적 의리라든가 뭐 조직에 대한 의리라든가 이제 이런 거를 같이 이야기를 하신 거거든요. 그렇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충분하게 내 생각이 이런 생각이다라는 걸 갖다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주장을 할 수 있지만은 내가 몸담고 있는 조직에 해악을 끼치는 방식의 주장은 그거는 옳지가 않다. 의리 지키는 정치를 정도의 정치를 하셨으면 하는 것이 일반 당원들의 생각이고 또 그래야만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욕심 좀 내려놓으시고 정도의 정치를 하시길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오광년 전 의원님과 함께하는 이슈식에 함께 해보았습니다. 다음엔 더욱더 새롭고 알찬 이슈로 여러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꼭 부탁드리고요. 끝까지 함께해 주신 구독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슈 파이터!